한 나라의 형사 법 집행을 총괄하는 이런 큰 일과 또 개혁에 관한 업무를 맡겨주셔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말 부서는 연합 훈련은 제로. 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장 수여식 장면을 보고 왔습니다. 곧 4시 정도부터, 4시부터죠. 취임식이 진행될 예정인데 처음부터 취임사에서 뭔가 일성이 나오는데 그게 강한 메시지일지 아니면 적정한 수위를 조절할지는 참 관심사인데 먼저 그 전임 검찰총장보다 5기수 아래인 윤 총장이 이제 본격적인 업무를 시행하면서요. 검사장급 이상 간부 14명이 줄줄이 사퇴를 했습니다. 대규모 역사상 뭐 검찰 최대규모 물갈이가 좀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고강도 메시지를 던질까요? 아니면 또 검찰 내에는 또 역풍은 없을까요? 이건 좀 이제 그 예측하라는 주문이기 때문에 이동관 수석님께 발언 기회를 먼저 드리는 게 꼭 분리할 때 나보고 먼저 알았네. 먼저 예, 받으세요. 저는 우선 지금 이제 검찰이 됐건 법원이 됐건 뭐 우리 그 행정부가 됐건 전체적으로 사실은 우리 현 그 문재인 그 정권의 이 주제어를 얘기한다면 그게 주류 교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 윤석열 그 검찰총장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발탁한 거고 그 앞에 중앙지검장 발탁할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일성은 매우 그 이 원론적인 이 검찰 개혁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제가 그 기왕 뭐 얘기한 거니까 좀 그 마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은 그 윤석열 총장의 개인 그 거취나 뭐 이 앞으로 행보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조국 예정돼 있는 우리 조국 이 법무장관 예정자, 내정자도 아니고 내정자도 와의 아니고 예정자, 내정적으로는 안 되지. 내가 내정한 거 아니니까, 그죠? 근데 그러나 그 케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우리 그 윤석열 총장의 행보는 그와 같이 이렇게 대조해서 같이 봐야 한다. 그러니까 그 조국 행보, 우리 윤석열 총장의 행보,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를테면 검찰 개혁 문제에 관해서 과연 순탄하게만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좀 들죠. 오늘 보니까는요. 먼저 이제 저희 방송에 영상을 보면은요.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에 보면 조국 수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검찰총장 신임 검찰총장하고 그다음 법무부 장관 예정자가 있으면서 두 그림이 같이 합쳐졌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과 지금 가정이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협력의 관계일까요? 견제의 관계일까요? 아니면 경우를 다를까요? 결국 포인트가 바로 그 점이죠. 그러니까 그 이동관 수석께서 말씀하신 그게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쉽게 하면 일단 첫째 조국 윤석열 조합은 드림팀이죠. 셀럽으로 치면 가장 유명한 아마 역대 법무장관 검찰총장 라인 중에서 아마 유명세로 따지면 최고의 조합일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케미가 맞는지 아닌지 이 부분인데 결국은 관건은 이거잖아요. 그거의 관건은 사법개혁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견이 노정이 되느냐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 어떤 호흡을 맞추면서 갈 것이냐 이게 결국은 그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후자 쪽에 그러니까 한 표를 주고 싶다. 왜냐하면 희망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윤석열 그 총장 같은 경우는 조직 사랑이 너무나 그 각별한 분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조직 논리를 아마 대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법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그다음에 어떤 저항을 하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다. 지금까지 임명 국면이었으니까 좀 톤을 조절을 했지만 이제 임명장 받았으니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총장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뒤로 불리고 법무장관과 행안장관이 오히려 전면에 나서가지고 조율에 들어가는 이런 의도적으로. 근데 그거는 정부 부처 장관은 청와대 대통령의 참모진이기 때문에 장관들은 나서서 협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뭐냐면 사법제도 개혁의 최일선으로 총장과 청장이 아니라 두 장관을 앞세웠다라고 하는 게 어떤 문재인 정부의 그 포석에 깔려있다는 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검찰 내부의 기류인데 물론 이거는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된 기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정은 할 수가 없지만 네. 그래서 노무현 정부 초기 때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이 보였던 아주 극심한 반발이나 이런 어떤 양상과 지금의 양상을 보면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조용하다. 저는 이런 점에서 검찰 내부의 기류도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윤석열 총장이 어떤 사법 제도 개혁을 추진하려고는 조국 장관 그냥 예정자에게 각을 세우고 나아가서 정권의 각을 세우면서 그러니까 바리케이트를 치는 이런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저는 않다. 이제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견해를 달리하는데 예. 뭐냐면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이 권력 구조 내에서의 어떤 그 역할 분담만 갖고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성격극적인 요소가 있다. 성격극. 그러니까 왜 우리가 드라마를 성격극이냐 운명극이냐 이렇게 나누는 네. 것처럼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윤석열 총장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랬지만 사실은 이분은 검찰 조직의 어떤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그동안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분이 그것이 말하자면 검찰 선후배의 신망과도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특히 지금 초점이 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보면 이제 청문회 낸 서류나 이런 거 보면 매우 완곡하게 얘기했지만 사석에서나 평소에 해왔던 저걸 보면은 아주 극렬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조직 이해를 보호하는 데는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또 원래 그야말로 성격, 퍼스널리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뜻밖의 파열음이 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불협화음이 있을까 한다면 만약에 정권의 어떤 핵심적인 인물이라든지 정권의 어떤 핵심적인 거에 대한 어떤 수사 이런 데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이 좀 사법제도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수사를 동원한다는 거 이거 반칙 중에서 엄청난 반칙이고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반칙이 여태까지 많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은 지금 당장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나설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 어차피 사법제도 개혁 특위가 가동이 되고 있고 네. 검찰보다 오히려 지금 야당이 더 반대하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설치라든지 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제가 윤석열 총장이라 하더라도 일단 가만히 보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속담이 별로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만약에 지금 야당이 강력하겠지만 그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그냥 가만히 즐기면서 예를 들어 반대를 만약에 윤석열 총장의 속마음이 정말 이동관 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점에서 굳이 나설 이유도 없는 것일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상당 기간 동안은 정치권의 법 개정 움직임을 아마 지켜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초점이 아니라 조국 법무장관 예정자가 정말로 법무장관으로 내정이 돼서 청문회를 어떻게 거쳐가는가 이것까지 끝나야 그다음부터 뭐가 가동이 되더라도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하나만 이제 지적을 하면은 저는 조기에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차피 지금 사개특위 운영도 지금 11월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을 갖고 결론을 내야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정개특위가 제대로 지금 작동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개특위만큼은 의지를 갖고 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특히 그 가운데서 이를테면 또 하나의 핵심이 뭐냐면 검찰의 왜 힘을 빼는 거 있잖아요. 특수수사. 이분이 특수수사 통이잖아요. 우리 윤 총장이. 그런 이해에 부딪히면 매우 날카롭게 부딪힐 가능성이 조기에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흔히 얘기하는 적폐수사라든가 어떤 이 공정거래와 관련한 대기업의 횡포에 관한 수사라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떤 검찰의 핵심적 이해와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조정 과정에서 불거지면 그때는 조기에 말하자면 이 교수님하고 검사님하고 날카롭게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제가 볼 때는 바로 그건데요. 사법제도를 개혁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조직 논리에 따른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하지 말라고. 그렇죠. 사법제도 개혁을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제 앞으로 있는 패스트트랙 수사라든지 수사권 조정, 그다음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지 없을지 말 그대로 뜬다면 드림팀이 어떻게 협업할지 좀 지켜봐야 될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나눈 대화 관련해서 한마디 한번 정리한다면은요. 네.
저는 그 영화 명량에 나왔던 그 저 대사를 인용하고 싶네요. 장수의 충성은 백성을 향하는 것이다. 오. 뭐냐면 묵직합니다. 저는 이건 저기 우리 윤석열 총장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직에 충성해서 패거리 문화의 의아분이 돼서는 더 나쁜 거거든요. 그럼, 예. 그러니까 진짜로 여태까지 적폐청산 수사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정말로 국민과 백성을 보고 백성이라는 표현은 지금은 안 맞는 말이지만 그 역사를 보고 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말씀하신 거예요. 오땡붕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강조하면서 나오신 말이죠. 뭐 그렇죠. 예.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멍석 깔아줬으니 점점점. 뭐 그다음에 날 거는 한 흐드러지게 놓으시라. 예. 근데 노는데 잘 놓으시라. 여기서 뭐냐면 개혁의 춤사위를 좀 제대로 한번 그 펼쳐주시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이제 우리 두 드리겠습니다. 분 의견이 합치면은요 멍석 위에서 그 백성을 향해서 흐드러지게 한번 잘 놀아봐라 이렇게 되겠군요. 칼춤 추지 말라.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네.